한 달에 7, 8개를 낙찰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잖아요. MPL은 한 달에 7개, 8개 또는 10개까지도 매입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주택이 전 19개가 있는데 네. 오피스텔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네네. 그러면 MPL을 하는 게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되게 적합하겠네요. 넘어와서도 진작에 넘어오셨어요. 요번 기수 제가 봤을 때 다음 달 초부터는 이제 투자가 바로 이루어지잖아요. 적극성이 달라요. 하고 있나 보니까 벌써 다 집합교육까지 간 것 같아요. 교육을 듣고 넘어가신 분이 좀 계시잖아요. 6분? 역시 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아니야.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나가세요. 안에 자리 하나 남는 거 없어요. 뭐야? 보내시면 안 돼요. 어떻게든 보내시려고 그러시는데. 아니 근데 이제 그만 놀고 촬영을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경장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 번 MPL, GPL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학원에서 이제 교육을 시작하셨고 수강생들이 또 열심히 듣고 계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 수강생들의 소식 이런 것들을 궁금해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등대식이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회사 희망퇴직자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전업 투자를 14년째 하고 있는 등대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인 대부업을 운영하며 경매, GPL, MPL 전업 투자를 하고 있는 희망퇴직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규 강의를 좀 하고 있는데 수강생들도 잘 따라오시고 바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피드백도 빨리빨리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교육생분들의 만족도도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나마 덜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피드백을 진짜 최대한 빠르게 드리고 있고 질문 주시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퀄리티가 다들 좋으셔서 답변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훌륭한 이제 또 오른팔을 주셨고 투자를 시작하신 배경부터 좀 알아보려고 해요. 투자 시작을 처음에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읊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는 개인 사업자였고 목돈을 마련했는데 재개발 물건을 매입을 하게 됐는데 환지 예정지라는 구역이 따로 있어요. 재개발이 들어가면은 네. 그걸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힘들게 벌잖아. 근데 그걸 너무 쉽게 쓴 거예요. 힘들게 벌어서 쉽게 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잘 됐으면 다행인데 네. 그게 실수로 이어지다 보니까 네. 손실이 생기고 아 이거는 내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했구나 라고 해서 그때부터 조금 부동산 관심을 가졌는데 거기 안에서 수식어처럼 따라오잖아요. 부동산 하면 부동산 경매.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 경매는 좀 관심 가졌고 본 거예요. 몇 년도였어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근데 한 14년 전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엄청 오래전은 아닌데요? 네. 공원이나 놀이터가 조성이 되잖아요. 그 면적으로 빠지는 곳이 이제 환지 면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거예요. 제가 매입했던 단독주택은 토지 면적이 40평이었는데 네. 환지로 빠지는 게 18평인가 빠지다 보니까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거죠. 계약서 안에는 요만하게 명시는 해놨어요. 환지 예정지 몇 제곱미터라고 나와 있었는데 내가 잘못하긴 한 거죠. 경매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엔 유튜브나 매체들이 없었어요. 저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제 성향상 책보다는 실무를 하면서 배우자는 성향이 짙어갖고 네. 컨설팅 회사를 좀 많이 찾아다녔던. 근데 컨설팅 회사에서도 사실상 오래 가진 못했고 컨설팅 회사라는 거 자체가 클라이언트가 낙찰이 돼야지만 이제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 수익 구조다 보니까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되게 제한적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찾아서 갔던 데가 이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 컨설팅을 하진 않고 투자만 자체적으로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 물건 기억나세요? 신촌역 사거리에 구분상가 2층짜리였던 것 같아요. 속해 있던 그 회사도 뭔가 수익형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회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거는 매도를 했고 2년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매각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상가는 이수도 그렇고 마포에 있던 것들도 그렇고 네. 상가 위주로 좀 매입을 했던 것 같아요. 수익이 괜찮으셨나 봐요. 얼마 정도? 월세 수익은 은행 이자를 제외하고 네. 한 8, 90 정도 나왔던 거고 현금은 거의 안 들어갔고요. 보증금으로 다 세이브가 찼으니까 매도했을 때 양도 차익은 한 6천 정도. 아니, 돈이 안 묶였는데 사실 중요한 건 그때 당시 6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촌에 있는 상가를 매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물건이 그렇죠. 나와야 매입을 하는데 사실상 지금보다 양질의 부동산들이 더 많긴 했었어요. 상가만 보더라도. 그때 당시는 상가를 막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오히려 수익률도 좋고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는 제가 취득한 것만 해도 10대 개는 됐었으니까 그때는 낙찰가율이 너무 좋았죠. 그때는 수익률이 9%에서 10% 정도 나왔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현금은 묶이는 거 없고 한 채당 100만 원 이상씩 은행 이자를 제외하고 대출도 너무 잘 나오잖아요. 90% 황금성이 좋았어요. 아파트형 공장. 네. 근데 지금은 원체 공실들도 많아지고 네. 그러니까 일반 매수자들이 메리트가 있는 물건이 아니면 매수를 안 하거든요. 몇 개나
낙찰 받아보셨을지 궁금하잖아요. 여태까지. 대가만 받은 거? 개인적인 투자. 한 4, 50개 정도 될 거예요. 40개. 올해 1월 달에 받았던 뭐 상가를 받은 게 있거든요. 그거 말고도 NPL로 또 유입을 하는 부동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긴 해야 돼요. 좀 이따가 영상 끝나고 나서도 제가 부천에 있는 단독주택인데 매각이 됐는데 이상하게 잔금 납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전자사건 열람해서 낙찰자 연락처를 땄어요. 네. 땄다라고 해야 되나? 금목걸이 물 땄는지가 모르니까. 이해관계인이다 보니까 저는 채권자고 2억 9천에 매각이 됐는데 그 낙찰자한테는 왜 잔금 납부를 안 하냐 자기가 좀 비싸게 받은 것 같다. 그 입찰 보증금이 2,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되게 해맑게 포기할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물건의 가치는 있어요. 제가 시세를 한번 떠보긴 했는데 좀 이따 뭐를 뜨는지 써본다고 안 하시나요? 시세 파악을 해봤다. 사실상 물건의 가치는 있으니까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을 들어가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NPL은 그래서 좋은 게 우리가 입찰 들어면 무조건 낙찰을 받을 확률이 거의 99%다. 왜요? 높게 쓸 수 있는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사후정산이라는 게 그거죠. 높게 받아도 나머지 뭐 차액에 대해서 돌려받는. 그쵸. 네, 정산을 받는. 높게 입찰해도 실제 내가 내는 돈은 더 적은 거죠. 태자님의 네. 배경도 궁금합니다. 2021년 말부터 막 이제 부동산이 수근 불타기 시작하니까 여기도 부동산 저기도 부동산 안 사면 약간 바보 취급을 맞아, 당하고 맞아. 이러니까 나도 한번 해봐?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전월세 계약도 안 해본 진짜 불인이 중에 불인이었어요. 한번 해볼까? 돈이 많이 없으니까 경매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직장인 입장에서 경매를 시작했고 첫 입찰에 첫 낙찰을 받았어요. 준신축 빌라였어요. 전세를 뒀더니 한 2천만 원이 튕겨져 나오더라고요. 튕겨서 나온다. 우리 서로 언어를 네, 풀피 튕겨져 나왔다. 그래서 2천만 원 풀피를 첫 투자에 받았어요. 부동산이 흔들리고 이러는데도 아직 짱짱하게 버텨주더라고요. 맞아요. 빌라 해봤으니까 오피스텔 해보고 그 돈으로 지방에서 아파트를 사네 하고 아파트도 사보고 그리고 너무 다행인 건 대부업을 하다 보니까 현금 자금이 필요한데 풀피로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니까 자금 운용하는데도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GPL, NPL 이쪽에 이제 집중해서 투자도 하고 계시고 교육도 하고 계신데 NPL, GPL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합니다. 대단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한 10년 전에 사후정산 방식으로 해서 노원에 있는 하계동에 있던 오피스텔을 하나 개인으로 사후정산을 했었는데 이게 NPL인가 라는 거를 제대로 인지를 못했는데 이제 두 번째 경험이 됐을 때 뭔가 명확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 당시 NPL, GPL은 더 희소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되게 소수의 인원만 했을 것 같아요. 거의 몰랐어. 유동화 전문회사도 그때도 정확한 매뉴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던 시기. 그렇기 때문에 개인한테도 매도가 됐었던 거예요. 지금은 개인한테 매도가 안 돼요. 네. 지금 시스템은. 그러니까 더 희소성도 많았었고 지금 만약에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물방 고기반이죠. 진짜 허들도 높아지고 더 빡빡해지는 것 같아요. 풀리는 건 없고 계속 생기기만 경매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빨리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맞아요. 항상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다라고 하는 맞아요. 것처럼 늦지 않았으니까. 저는 지금 GPL하고 NPL에 집중하는 거는 경매는 다발성으로 한 번에 투자가 힘들어요. 물론 시드가 많고 명의도 있으면 할 수 있죠. 근데 GPL이나 NPL은 명의의 제한도 없고 다발성으로 시드만 어느 정도만 된다 그러면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네. 한 달에 7, 8개를 낙찰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잖아요. 취득세 중과라는 것도 있고. 네. NPL은 한 달에 7개, 8개 또는 10개까지도 매입할 수가 있어요, 채권을. 그런 거에 차이점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전문 투자자다 보니까 NPL 쪽에 치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주택이 전 19개가 있는데 뭐 네. 오피스텔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그러면 NPL을 하는 게 사실 지금 상황에선 되게 적합하겠네요. 넘어와서도 진작에 넘어오셨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19개 되기 전에 네. 사업에 또 집중하고 하다 보니까 네, 뭐 사업이 잘 되시니까 네. GPL이나 NPL로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넘어온 거고 경례님 같은 경우는 원래 지금부터 이제 조금 천천히 준비를 하셔갖고 네. 넘어오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톡방에 올라왔던 글들 한번 정독을 다시 한번 자 그러면 등대지기님께서 생각하는 투자의 단계? 뭐 등대지기님의 레벨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 단계 경매 안에서 상가 다음에 GPL, 그 다음에 NPL 제가 하고 있는 단계이긴 했어요. 이 모든 투자 방식은 결과론적으로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의 가치를 제일 평가를 잘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동산 경매거든요. 부동산 경매로 부동산 가치를 평가를 하는 거고 그거를 트레이닝을 하는데 일반 초보자분들이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주거용이잖아요. 맞습니다. 주거용으로 접근을 하고 트레이닝이 됐을 때 네. 다시 상가로 조금 넘어왔다가 상가에서도 어느 정도의 조금 레벨이 쌓였다. 그 다음에 이제 GPL, 그 다음에 MPL로 넘어오시는 게 제일 이상적인 그림이지 않나. 저희가 늘 아파트만 할 수는 없어요. 다양한 물건들을 취급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트레이닝이 필요한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다 보면 그렇게 가치 평가하는 경우가 없어요. 사실 경매 투자자분들도 계속 단타하시는 분들은 계속 새로운 물건들을 접하시니까 가치 평가를 계속해서 하면서 스킬이 올라가시거든요. 맞아요. 제 생각에는 GPL, MPL 이론도 물론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이론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투자라는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MPL, GPL을 맞닥뜨렸을 때 아무리 좋은 걸 알려줘도 거부감 플러스 이게 좋은 줄 자기가 모르니까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무섭고 두려우니까. 제가 봤을 땐 너무 좋은 채권이라서 추천을 드려도 그 채권의 가치를 평가를 못 하시니까 빌라는 무서워요. 수익이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GPL, MPL의 가장 큰 허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채권을 매입하는 것도 그렇고 대출을 실행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그 개인 투자자가 혼자 다 알아서 해야 되니까 그게 다 허들로 느껴질 거예요. 사실상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해결을 할 수가 있으니 크게 허들이라고 생각 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GPL만 하는 분들도 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으세요. 대다수가 지금 다 직장인 분들이고 투잡으로도 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이다. 단 이제 전제 조건이 어디서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누군가의 케어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투잡을 할 수가 있고 부업으로도 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이 있는 반면에 만약에 혼자서 개인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투잡은 거의 불가능하다. 조직화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조직 말고 인프라라고 하시죠. 너무 무서워요. 단어만 따봐. 못 따고 뭐 조직에 뭐 썸네일에 넣지 마세요. 인프라를 구축해놨기 때문에 부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 따뜻하신 분이잖아요. 엄청 따뜻하신 분이죠. 맞아요.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 명칭들이 팍팍 꽂히는지 조직화해서 조금 놀랐어요. 그러니까. 본업이 약간 바쁘신 분들이나 그 캐디분들, 월수익이 좋은 분들이 되게 GPL을 선호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거 같으세요? 맞아요. 이렇게 인프라가 구축된 환경 안에서는 해야 될 것들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부업으로 가능하고 돈이 없으면 저희가 할 수 없는 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소득이 유난히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뭐 개인 프리랜서나 우리 승효 PD님이나 월 1,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분들께서 이런 투자를 하시면은 또 너무너무 좋고 돈 갖고 하는 장사다 보니까 돈 장사도 좀 그렇지 않나? 서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 금융업을 하다 보니까 경매 투자 하시는 분들 또 단타로 시드 빨리빨리 불리시잖아요. 맞아요. 2, 3천은 뭐 그냥 껌으로 불리시던데 빨리빨리 불리셔가지고 대부업에 진입하시기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NPL, GPL 또 원데이 특강과 정규 강의가 있어요. 정규를 들으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특강을 먼저 들으시면서 한번 소개를 받을 것 같은데 간단히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GPL, MPL 그 원데이 특강 내용 자체는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GPL과 MPL을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경국매를 통해서 투자 경험이 쌓이신 분들이 왜 MPL과 GPL로 넘어와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특강이고요. 정규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내가 GPL이나 MPL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제 우리가 대출을 실행을 하거나 채권을 매입하는 이런 실무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내용적인 거 외에 또 케어나 이런 부분이 또 들어가죠, 정규 강의에. 아, 그럼요. 이제 강의로 시작해서 강의로 끝나는 그 수업보다는 실제 결과물, 투자까지 네. 나올 수 있게끔 네. 그런 과정을 짜고 있고, 요번 달에 이제 신청하신 이제 수강생들이 다음 달에는 이제 뭐 결과물을 인증할 수 있는 과정까지도 네. 어떻게 보면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매 낙찰 확정반처럼 바로 또 수익을 그러니까. 내실 수 있게 확정. 이런 말들을 사실 웬만한 자신감이 아니면 말씀하기 어렵잖아요. 그만큼 또 신이 있으신 거고 지금까지 그냥 계속 제가 해왔던 일이다 보니까 그게 너무 대단한 건데 사실 뭐 알려지지 않으셨잖아요, 그동안. 잘했어요. 촬영을 해보면 실제 수강생분들 만나게 되잖아요. 리스펙의 정도가 사뭇 다른 것 같아. 실제로 수익을 다 보셨던 분들이어가지고 아, 저희 GPL 투자자분들이요? 네, 네. 아, 맞아요. 솔저들이고 너무 이 인프라 덕분에 잘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네, 영원히 함께 하길 원하고 네.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투자를 하게 되셨는지부터 MPL, GPL 투자하게 된 계기 그리고 강의에 대한 소개까지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얼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GPL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번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이게 리스크가 되게 낮은 투자다라고도 언급을 하셨어요. 연 15% 정도 수익을 말씀해 주셨었는데 10%가 넘어도 굉장히 좋은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경장입니다. 귀한 두 분 모셨습니다. 저희 등대지기님 그리고 태자님 옆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전업 투자로 14년 동안 하고 있는 등대직입니다. MPL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는 희망태 직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재테콤이라는 인스타그램을 개설했고요. 이곳에 제가 경매를 시작하게 된 이유와 지금 대부업까지 하게 된 모든 스토리를 공유드릴 테니까 팔로우 해주세요. MZ이기 때문에 모든 쇼츠와 이 흐름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교육생분들 잘 따라오고 계신지 이런 것들 궁금합니다. 첫 주부터 이제 사업자 설립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잘 따라오셔갖고 온라인 교육에서 집합 교육까지 지금 잘 따라오시고 바로 투자가 될 수 있게끔 세팅이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또 1대1 상담도 하고 계세요. 맞아요. 1대1 상담 너무 잘 챙겨주시고 있고 가족 단톡방보다 톡이 많이 올라와요. 매일매일 톡이 올라오는데 궁금하신 것도 당연히 많으시고 하니까 제가 또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 질문의 퀄리티들도 점점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계시는 걸 저도 느끼고 있고 정규 강의 수업 끝나고 1대1로 또 상담도 해주시면서 이제 각자의 어떤 상담들도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면담은 조금 필요한 시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의 끝나고 나서 1대1 상담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GPL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번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이게 리스크가 되게 낮은 투자다라고도 언급을 하셨어요. 연 15% 정도 수익을 말씀해 주셨었는데 10%가 넘어도 굉장히 좋은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개인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수익률 자체는 기준치가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누구한테는 15%가 크게 와닿을 수도 있고 어떤 누구한테는 그냥 고만고만하다. GPL 수익률 15%가 뭐 높다 낮다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조금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가장 특화된 투자 방식이다 보니까 그거를 기본 베이스로 받쳐놓고 그 다음에 다음 투자를 이어가는데 버팀목 정도의 역할을 하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 와닿잖아요. 15%라고 하면 코인 뭐 100%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와닿는데 2억을 넣으면 달마다 250씩 꽂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상가나 이런 데가 수익률을 4% 5% 정도로 계산을 하는데 거의 3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엄청난 거죠. 제가 상가랑 정확하게 비교를 해봤는데 이제 4%도 사실 서울권이 4%지 경매로 저희가 또 저렴하게 취득하면 사실 8, 9% 정도는 네. 수익률을 보고 상가 입찰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도 조금 수익률이 더 높고 신경 쓸 것도 사실 그거보다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짜 금융월세라는 표현이 딱 맞는 표현이지 않나. 말씀하신 8, 9%도 싸게 샀으니까 8, 9%지 이거 2배니까 안전하게 확실히 보장을 해주고 계시니까 안전하게 15%의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라오는데 리스크 관리를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리스크가 높다 낮다라고 판단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정규 강의 사업자 설립하시는 분들이 GPL 투자 목적으로 해서 투자하시는데 지금까지 GPL 투자를 하신 분들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 그 과정을 거치신 분들이 MPL사로 넘어오거든요. GPL은 말 그대로 대출을 실행을 하고 리스크는 연체거든요. 연체가 발생이 되는 순간 부실채권이 되고 부실채권은 매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야지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원금하고 연체 이자를 다 받아야지만 리스크가 없는 거잖아요. MPL사도 지금 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GPL이 연체가 되면은 부실채권이 돼갖고 MPL사로 매각을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다, 보장을 해드린다 이런 개념으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안 되더라도 자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 보상 체계나 이런 게 다 되니까 대출이 나가서 부실이 되면 MPL사로 매각하는데 MPL사들이 지금 계속 설립을 하고 있으니까 GPL사가 설립하는 만큼 MPL사도 조금 설립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GPL이 나가서 부실이 되면 MPL로 또 매입할 수 있는 업체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대기하고 있어요. 좋은 채권들이 나오길 대기하고 있고 저 같은 신생 MPL 회사들이 생기면 이 채권들을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할인 없이 원금과 연체이자 다 측정해서 채권을 이제 이전해 올 테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윈윈 구조죠. 저희는 부실 채권을 수수료 없이 다 가져오고 매각하는 이제 GPL
매각사는 손실 없이, 할인 없이 채권을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보면 만든 거네요. 망할 일이 좀 없도록. 저희는 늘 윈윈이에요. 채권을 양수하는 자나 양도하는 자나 GPL 사나 NPL 사나 다 윈윈하는 구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균형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GPL의 또 장점 중에 하나는 언제든지 현금화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내 자본금 2억을 투자를 해서 채권을 대출을 실행해서 이자를 받다가 갑자기 개인사가 있어서 이걸 현금화로 만들어 달라. 한 달 안에 현금화를 만들어 드리고 그 개인사가 또 해결이 되시면은 또 다시 오늘도 또 연락이 오셨어요. 아 그거 다 해결됐으니까 요번 달부터 또 좀 참여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참여율은 높은 편이에요. 근데 한번 이 맛을 보면 돈이 통장에 있는 꼴을 못 보겠네요. 그 맛을 봐버려가지고 다른 투자를 못 하실 정도로 매료가 되실 수 있어요. GPL이나 NPL을 해보신 분들은 경공매를 돌아가려고 하질 않아요. 경매에서 배울 것도 분명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경매를 거쳐서 NPL로 넘어오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만약에 처음부터 GPL이나 NPL로 시작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뭔가 속성으로 배우는 느낌인 거예요. 누구는 집 팔아서 본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게 실제 사례인 건가요? 과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내가 이 집에 투자한 돈, 뭐 전세금이라든지 매매라든지 이런 거보다 원활한 현금 흐름을 더 원한다. 그러니까 주부분들은 또 그런 걸 원하시기도 하거든요. 내가 나가서 일할 수가 없는 전업 주부이신 분들은 또 월 현금 흐름을 원하시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살고 계신 전세나 자가를 매매하시고 본인은 이제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셔서 그 투자금을 가지고 대부업을 돌렸을 때 1000 이상씩 만약에 현금이 돈다 하면 처음엔 남편분도 이제 대부업? 약간 이렇게 하시다가도 뭐 누님이라고 하실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반응이 있다라는 걸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어요. 또 법인 차량도 뽑으시고.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좀 과정은 필요하긴 해요. GPL도 처음부터 막 올인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조금씩 늘려가는 거고, 처음에는 최대한 부담 없는 선에서 해보고 데이터가 쌓이면은 그 다음부터 온 힘을 줄 거냐 말 거냐 이제 판단을 해보는 거죠. 거기에서도 이제 데이터가 있으니까 내가 얼마를 넣으면 얼마가 나온다라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계산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가로 뭐 몇 억이 묶여 있어. 계산을 해보겠죠. 지금까지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를 빼갖고 월세로 내가 넘어가고 투자가 됐을 때는 얼마가 나오고, 이런 계산법을 굳이 제가 얘기를 안 해줘도 알아서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예시로 드렸던 게, 내가 월 현금 흐름을 예를 들면 1000만 원 말씀하셨는데 1000만 원이 생기면 월세로 가는 게 전혀 일을 안 해도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이 되니까. 신용대출이나 약간 대출이 막 15% 이러진 않잖아요. 5% 이내 뭐 개인사업자 대출이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GPL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 다 뭐 대출이 이미 빵빵하게 차있고 받을 수 있는 만큼 1금융권에서는 사실 다 받는 것 같아요. 받을 수 있을 때. 여기서도 이게 순서가 또 나오거든요. 처음부터 내 자가를 팔거나 내 집을 전세로 주고 옮겨가진 않고 우선 내가 신용까지 땡긴다라는 건 좀 그런데, 신용대출부터 일으키고 그 다음에 선택지를 방법을 또 찾는 게, 내가 전세 살고 있는 집을 빼갖고 월세로 갈 거냐, 아니면 자가가 있으면 자가를 팔고 다시 월세로 갈 거냐, 그것도 이제 순서가 있더라고요. 지금 투자자분들이 대다수가 조금 나눠지긴 해요. 현금 흐름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 중에 이제 몇 분들은 퇴직을 이제 앞두고 계신 분들이 노후 대비 책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GPL로 5년 정도 있다가 이제 퇴직을 하시고 그때 NPL로 전환을 하셔라. 왜 그러냐면 지금은 NPL에 자본금이 안 되더라도 5년 후 정도 되면은 자본금이 되시니까 그때는 뭔가 레벨업이 되는 개념인 거죠. 퇴직을 하셔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이제 역임을 하셔도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지금 가이드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가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많아요. 대부분 창업이잖아요.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창업이어가지고 가이드가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이 사업자를 내야 되잖아요. 저희도 항상 매매 사업자를 못 내시는 분들이 와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업자를 못 내시는 분들에 대한 가이드는 어떻게 주시나요? 투자할 수는 있나요? 투자 방식을 명의 때문에 포기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금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의 명의를 쉐어할 수 있으면은 의지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방법을 찾아보면은 또 다 있더라고요. 좋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좀 위험 요소라든지 조심해야 될 것들을 또 말씀해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GPL 투자의 이제 위험 요소라고 하면은 우선은 부동산 가치 판단을 해서 얼마만큼 대출을 나가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실제 대출을 실행을 할 때 자서를 받고 이제 구비 서류를 받아서 우리가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숙련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다
낯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도 많을 거고, 더군다나 거기에 또 나아가서 부동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도 해야 되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위험 요소로 다가오겠죠. 혼자보다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시작하시는 거를 조금 권장하고 있죠. GPL 투자는 원체 내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는 투자다 보니까. 그런 위험 요소들을 해결해주고 시작하게 만드는 게 또 우리의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케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부업에서 계속 강화되는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 서류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체크를 잘 해드리겠지만 한 번 더 체크하면서 대부업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셔야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아는 상태에서 케어를 받는 거랑 그냥 맡기는 거랑은 다른 것 같아요. 만족도나 이런 측면에서도. 그 약간 담보가 우량한 담보만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는 또 없을까요? 담보 가치를 평가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GPL은. 어떻게 보면 제 역할인 것 같기도 하고. 담보 가치가 안 되겠다,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면은 뭐 안 하시고 이런 판단도 같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담보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기존에 나갔던 대출이 있는데 거기에 좀 추가적으로 대출을 요청한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안 된다 그러면 부결 내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판단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지식산업센터나 뭐 상가, 뭐 공실 막 이런 문제도 많잖아요. 그런 걸 만약에 담보로 준다고 했을 때 뭔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하실 게 없는 게 담보 체크가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하고 싶어요 하더라도 너무 위험한 채권들은 저희가 안 드려요. 그런 모습에서 구독자분들이나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신뢰를 가지실 것 같아요. 부실채권 되면 여기서 매입해야 된다고요? 대출을 실행을 할 때, 투자를 실행할 때 저도 역시 언젠간 나한테 올 채권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판단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 더 큰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면은 부실이 됐을 때는 언젠가는 내가 매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매입할 수는 없으니까 손실될 것도 우려가 되는 부분은 미리 체크를 해서 대출 초창기 때 나갈 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숙제 중에 이 채권 담보 분석하기를 숙제를 내주셨는데 또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부동산 경매로 그 가치를 판단하는 거와 GPL로 가치를 판단하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왜 그러면 부동산 경매는 지금 현 시점에 그냥 가치만 보면 되는데, 시세만 파악하면 되는데, GPL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내가 대출을 얼마를 나가고 1년치 이자가 쌓였을 때 이게 얼마가 된 이 계산법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예요, 말 그대로.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조금 근접까지는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보수적으로 하면 할 담보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아닌 상가나 토지나 근린주택이나 근린상가 이런 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나 이런 주거용들 같은 경우는 메이저급 금융사들이 금리도 훨씬 저리로 나가는데 우리한테까지 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시중은행에서 안 다루는 부동산을 그만큼의 가치가 되는 물건을 판단을 해서 그만큼에 대한 한도를 주는 거죠. 그러면 GPL 투자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시작 단계가 어떻게 되죠? 대부업은 일단은 인허가 필요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실 건 대부협회에서 교육을 이수하시는 거예요. 이 교육에는 온라인 교육이랑 집합 교육이 있는데, 그 온라인 교육을 먼저 이수하신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집합 교육을 신청하셔서 교육 이수증을 출력하신 다음에 뭐 개인 사업자면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면 이제 법인 등기를 먼저 해야겠죠. 대부업 인허가를 먼저 받은 다음에 사업자를 내시는 부분으로 가시면 되거든요. 자본금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본금이 왜 올렸냐면 코드를 낮춰놨더니 불법 금융업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가라 대부업자 이런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민 피해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개인 채무자보호법이 강화됐거든요. 7월 22일부터는 개인은 1,000만 원만 있으면 대부업을 설립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5천만 원으로 올라갔고, 법인은 5천만 원에서 무려 3억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웬만한 대부업자들은 대부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궁금한 게, 기존에 1,000만 원으로 하셨던 분들은 자본 납입을 더 추가로 안 하면 이게 뭐 사업자가 그 보통 3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는데요. 그래서 2년의 시간을 줍니다. 2년 후거나 아니면 이제 갱신이 도래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 자본 요건을 맞추셔야겠죠.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다.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더 어려워지죠. 근데 이제 막차 탄 사람들이 이득인 이유는 경쟁사가 없어지는 거죠. 고자본금을 갖고 있는 대부업자들이 아무래도 조금 대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NPL, GPL 특강도 준비가 돼 있고 정규 강의도 있죠.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데이 특강이 있고요. NPL이나 GPL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GPL 그 정규 강의에서는 이론적인 부분은 거의 배제하고 그 실무적인 부분만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수강생분들이 교육만 마치고 저하고 끝나는 구조는 아니고, 저하고 오래되신 분들이
7, 8년 되신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꾸준하게 저랑 계속 투자를 이어가는 거예요. 정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그때부터 이제 저하고 이제 투자를 제대로 이제 실행할 수 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건강하셔야 됩니다. 만수무강. 만수무강. 지금 그래서 앞으로 여기 리치스쿨에서도 수강생들이 많이 더 유입이 될 건데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조금 더 제가 갖고 있는 인프라나 네. 이런 것들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경호원도 좀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 양질의 부동산에 대출을 실행하거나 또는 채권을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점을 가져갈 수 있게끔 저는 그것 좀 중점적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GPL, NPL이 익숙치 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공동 투자랑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대출 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채권을 드리고 채권에 관련된 케어들을 해드리는 거지 공동 투자를 한다던가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은 내 돈을 강사님한테 입금을 하고 강사님이 대출이 나가는 줄 알고 계셔가지고 아니 먹고 째면 어카노 약간 이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자 인허가가 필요한 부분인 거죠. NPL, GPL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